안녕하십니까, 달고나 피싱입니다. 오늘은 북바리 외수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수질 낚시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 낚시예요. 이제 북바리를 저희가 고급 어종인 북바리를 위주로 하고 있지만, 북바리, 농어, 우럭, 아무튼 바다에 있는 고기랑 고기는 다 잡히는 굉장히 아무튼 생새우 미끼를 쓰는 굉장히 재밌는 낚시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육자, 이게 육자가 사실 북바리가 이제 많이 커봐야 60인데 2024년도 제가 북바리 육자를 7마리를 뽑아냈어요. 이제 그 중에 한 마리가 대한민국 최고 기록을 갱신을 했고 67짜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기록으로 정식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실제 꼬리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올해도 그때 이제 너무 더워서 그 8월 달에 이제 그 단골분 한 분 나가고 이제 아예 안 나갔었어요. 한 마리밖에 안 뽑았거든요. 한 마리가 더 있을 거예요. 보통 제 그 조항을 보면 큰 거 한 마리가 나온 날 그 다음 날 보통 또 나왔거든요. 이게 2마리씩 이제 쌍으로 이제 집을 지키고 있는 2024년도 그 북바리 육자 그리고 67을 포함한 대한민국 기록 67을 포함한 영상 한번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큐! 자, 첫 번째 채비 설명부터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낚시에는 정답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최대의 확률로 끌어올려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런 채비 그리고 운영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채비하는 시간이 낚시하는 시간에 거의 제가 따져보니까 엄청난 시간을 할애해요. 그래서 저는 그 낚시 줄에 이렇게 도래를 하나 무조건 달아놔요. 굉장히 1호 도래 제일 큰 걸 달아놓고 그냥 이렇게 그 외수질 채비가 맨도래가 이렇게 달려서 나오기 때문에 바로 그냥 교체할 수 있게 웬만하면 안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묶을 때 합사를 잘만 묶어 놓으면 절대 웬만하면 이제 합사에서는 잘 안 터지기 때문에 합사 2호줄을 쓰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뽕돌 단차를 한 20cm짜리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줄은 뽕돌의 약 한 2배 40cm, 저는 40cm 정도 쓰고 있거든요. 이게 목줄을 길게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목줄을 길게 쓰면 챔질도 안 되고 밑걸림이 굉장히 심해요. 북바리는 공격성이 굉장히 좋은 어종이라 목줄을 짧게 써도 다 몹니다. 그리고 농어 같은 경우만 좀 그 목줄을 좀 길게 써요. 대신 그만큼 바닥을 많이 띄우죠. 너무 바닥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외수질은 그러니까 부정류처럼 바닥을 긁는 낚시가 아니라 바닥에서 띄워서 하는 낚시거든요. 밑걸림이 생긴다 그러면 조금 개선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밑걸림이 가급적이면 안 생기도록 운영을 하는 게 외수질의 사실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릴 때 채비를 바닥에 그냥 철퍼덕 이제 썬바를 눌러놓고 바닥에 철퍼덕 내리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럼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자, 바닥을 철퍼덕 그러면은 이렇게 뽕돌이 어초나 뭐 돌틈에 낄 수도 있고, 그리고 바늘도 마찬가지. 이제 새우가 달려 있겠지만
바늘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올라오면서 채비가 이 엉킬 확률이 굉장히 커요. 이렇게 철퍼덕 이렇게 내려놓으면 지금도 봐보세요. 이렇게 철퍼덕 내리면 꼬이죠. 절대 이렇게 채비를 철퍼덕 내려놓으시면 안 되고, 내려놓으실 때는 반드시 이 서밍을 하면서 서밍을 하면서 내리면서 레바를 돌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찍자마자 들어 올려서 이렇게 감아주세요. 찍자마자.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이제 물속에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채비가 뽕돌에 닿자마자 올리기 때문에 밑걸림이 안 생기고 채비 정렬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 북바리가 공격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러면서 폴링 바이트가 또 찍자마자 이 폴링 바이트라는 게 또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절대 바닥에 집착하지 마시라. 절대. 그리고 새우를 낄 때는 제가 지난 영상에 이제 농어 외수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북바리는 이제 뭐 뿔깨기, 아무 깨기나 해도 다 물어요. 심지어 이제 죽은 새우도 다 물어요. 대신 채비가 좀 덜 꼬이게 좀 하는 방법은, 웬만하면 뿔을 좀 잘라주는 게 좋다라고, 네, 경험상 이제. 그리고 이 채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늘이 막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꼬여서 올라온다. 근데 이게 한 번은 풀러서 내렸어. 이제 뭐 서밍을 안 해서 뭐 너무 빨리 내려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꼬여서 올라온다. 그러면 이 목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접히거나 이게 직진성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과감히 잘라서 버리시고 목줄을 교체를 해주세요. 이 자꾸 이렇게 꼬이고 하다 그러면 절대 내려갔을 때 계속 꼬인 상태로 있기 때문에 입질 그 빈도가 당연히 없겠죠. 잠깐 그 타이밍의 순간이에요. 낚시는 물고기가 물 때 그 찰나의 순간, 그리고 그 찰나가 언제일지 모르는 순간, 그 위해서 최대한 올려보면 꼬여 있으면 물고기가 물 수가 없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신경을 써주시고 운영을 하실 때, 이 상태에서 감아 뜨겠죠. 이 상태에서 살살 답답할 정도로 천천히 들었다가 천천히, 내가 정말 답답하다 느낄 정도로 천천히 내리고, 천천히 올리고, 이런 식의 동작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무슨 효과가 있냐, 이것도 첫 번째, 이제 물고기가 이제 견제라는 우리가 이제 찌낚시를 할 때 견제를 하거든요. 물고기가 이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물고기가 이 도망 자연스럽게 물속에서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뭐 피하거나 뭐 그런 동작을 약간 좀 우리가 견제라고 하는데, 이 견제 동작을 발휘하게 되고, 두 번째는 바닥을 굉장히 잘 읽을 수가 있어요. 이게 선장이 아무리 뭐 바닥이 뭐 1m고 2m고 뭐 5초가 예를 들어서 5m 뭐 10m 그런 높은 거는 이제 제가 얘기를 해서 몇 바퀴 감으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뭐 이렇게 이제 자연 거리라든지 자연 거리에 있는 뭐 그런 어초가 형성이 되어 있는 뭐 이런 곳들이 많아요. 제가 가는 포인트들은. 그러면 바닥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걸 다 일일이 제가 뭐 한 바퀴 감으세요, 두 바퀴 감으세요 설명 못 해드리나. 저도 제가 낚시할 때는 어차피 플로터를 안 봐요. 그냥 제가 바닥을 읽으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걸렸다 싶으면, 뭔가가 툭 거린다 그럼 바로 감아요. 그래서 다시 바닥을 찍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천천히. 그리고 이 북바리가 타이라바에 잘 나오거든요. 이렇게 천천히 살살 들어주는 동작에서 쫓아 올라와서 팍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천천히.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이 돌과 입질은 틀려요. 그걸 느끼셔야 돼. 이 만약에 돌이면 툭 걸리면 피했다가 다시 바닥을 찍고 천천히 이렇게
이렇게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챔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저는 목줄을 짧게 쓰지만 챔질을 보시면 들고 있다가 이렇게,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아니면은 아니 뭐가 입질인데 아니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뭐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확률을 높이려면 챔질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 고기든 아니든 이렇게. 왜냐면 저는 이제 40cm지만 이제 그 원줄에서 목줄이 40cm니까 이제 좀 더 길게 쓰시는 분들은 그래서 챔질이 또 안 되는 거예요. 목줄이 예를 들어서 1m다 그러면은 챔질을 이만큼 하셔야지. 네? 목줄이 기니까 그만큼 많이 해줘야 된다,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목줄을 짧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40에서 50cm를 절대 넘기질 않아요. 목줄을 짧게 써주면 챔질이 또 용이하다. 이렇게 챔질 보다가 절대가 박혀. 이렇게 확실하게 그리고 내리면서 텐션을 계속 유지해 주셔야 돼요. 펌핑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펌핑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 텐션을 유지하면서 쭉 그냥 감아주시면 돼요. 쭉. 제가 작년에 이제 국발이 육자를 7마리 잡으신 분들을 제가 다 채비나 그런 것들을 다 알려드렸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좀 반영을 해주셨어. 그리고 데이터들을 축적을 해서 보니, 제가 이제 경험상으로도 보니 이 방법이 가장 좋더라, 국발이 할 때는. 네. 그런 것들을 좀 가장 아무튼 아쉬웠던 게, 첫 번째가 그 목줄 길이를 너무 길게 쓰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바닥을 너무 의심을 많이 하셔가지고 바닥을 너무 긁으면서 오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채비가 너무 꼬여서, 그리고 정렬이 안 돼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었어요. 채비를 내려야 되는데 채비를 나는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고기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채비할 시간은 최대한 단축을 하고 준비를 해놨다가 바로바로 버릴 거, 줄이 좀 약간 좀 많이 꼬인다, 과감하게 버리고 다시 바로바로 그렇게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하시고, 올해 2025년 북발이 외수질, 그러니까 주력이 북발이고 외수질 시즌이 이제 바야흐로 이제 조만간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재밌는 낚시고 정말 다양한 어종이, 바다에 있는 고기는 다 잡혀요. 심지어 작년에 감성돔도 잡혔어요, 외수질로. 그리고 그 웬만한 아무튼 고기는 다 잡히는, 굉장히 꽝이 없어요. 그리고 대물도 많이 나오고, 올해도 아무튼 육자 뭐 기록 갱신은 사실 힘들 것 같아요. 한 마리, 그 자리에서 한 마리 붙긴 했는데 한 마리가 더 있을지 모르죠. 근데 그건 제가 그 포인트다 라고 들어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다 노출이 되니까. 근데 오시면은 이제 낚시를 하면 그 포인트에는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한 마리가 있을 것 같아요. 올해 2025년도에 67짜리 뭐 동급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록을 또 갱신할 수 있는 뭐 고기라든지 그런 북바리를 한번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나봉 감사합니다.